칠리즈가 한국에 최소 $10,000,000 이상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자, 이 드레이프스가 첫 번째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코인캠퍼스 홍반장입니다. 자, 월드컵 코인으로 알려진 이 칠리즈가 한국에 최소 $10,000,000 이상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칠리즈는 왜 한국에 투자를 할까요? 그리고 이 투자 이유를 아시면 앞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이 한국에 몰려들 것을 아실 겁니다. 자, 칠리즈는 스포츠 엔터를 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구축된 프로젝트인데요.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170개가 넘는 팀들을 팬토큰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 칠리즈가 김민재를 앰버서더로 영입을 했습니다. 2월 8일 날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손흥민이라는 정말 대단한 선수가 있는데, 자, 손흥민을 제치고 김민재가 이렇게 앰버서더로 영입됐다는 게 저는 좀 놀랐었는데, 김민재가 최근에 확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김민재를 앰버서더로 영입을 했을까요? 김민재의 앰버서더 영입 이후 3월 1일 블록체인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칠리즈 랩스를 이 칠리즈가 출범을 했는데요. 블록체인 인큐베이터이자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을 겨누는 칠리즈 랩스의 운영 자금 규모는 $5,000,00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 공급업체 점프 크립토의 지원을 받았고요. 유명한 초기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선점해서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육성을 하려면 각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행사를 한국에서 합니다. 이 칠리즈 최고 경영자 알렉산더 드레이프스의 발표와 이 패널 토크로 진행이 됐는데, 지난해 칠리즈가 팬토큰 플랫폼 소시오닷컴을 칠리즈가 한국에 없애버렸거든요. 왜 그랬냐면 칠리즈 체인 내 팬토큰과 수합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이 국내 규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에 따라서 칠리즈 측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는데 근 1년 만에 이 칠리즈가 복귀를 합니다. 그것도 공교롭게도 칠리즈도 복귀하고 바이낸스도 그죠? 코팍스를 인수하면서 다시 복귀합니다. 이번 칠리즈 레스를 출발시키고 한국을 첫 번째로 만나는 자리가 이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데요. 자, 이번 미트업에서 이 상반기인데 메인넷 칠리즈를 2.0을 발표하겠다. 이 칠리즈 2.0은 스포츠 산업에 특화된 체인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칠리즈의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자,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체인에서의 포크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지금 설명을 좀 했고, 칠리즈 가상화폐가 칠리즈 2.0을 통해서 가버넌스 토큰이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레이프스가. 자, 이 얘기는 즉슨 좀 쉽게 설명드리면, 자, 지금 칠리즈 내 메인넷에서 이 칠리즈 코인이 주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더리움이나 바이낸스 체인이 주가 됐었는데 이번에 메인넷 2.0 체인을 발표를 하고 나면 이제 칠리즈 코인이 가버넌스 토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칠리즈가 좀 약점이 뭡니까? 팬토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야, 블록체인 기술이라고는 전혀 들어간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포츠 선수들이 실제로 착용한 유니폼에 칩을 이식해 대체 불가 토큰 형태로 제작해서 경매에 붙이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메인넷 2.0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유니폼에 이식되는 칩은 보유자의 정품 여부와 소유권을 보증하는 역할을 담당을 한다. 분명히 유니폼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진짜 입었던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블록체인 기술을 입혀서 자, 김민재가 입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칠리즈의 가장 단점이 너무 스포츠 엔터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거. 그런데 향후 몇 주 내 신규 레이어 1 블록체인을 출시할 예정인데, 여기에 탈중앙 금융, 그다음에 P2E 게임, 티켓팅 및 결제, 경기장 및 공인자 내 참여 경험, 어떻게 보면 칠리즈가 이제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이 칠리즈 코인에서 돈이 되고 칠리즈 코인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디파이가 커지고 P2가 커지면서 올라가는 것들 코인들 정말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티켓팅, 인터파크처럼 티켓팅 결제까지 한다? 돈도 되고 사용도 많이 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이 칠리지가 앞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여기에 FC 바르셀로나나 인테르 밀란 파트너십을 통해서 확보한 글로벌 지식 재산권으로 게임까지 만들겠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칠리지가 이제 진짜 코인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뭐 이게 성공하면 칠리지도 가격이 크게 오르겠죠.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5천만 달러 규모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칠리지 랩스가 출범을 했고 그 첫 번째가 한국 시장의 진출인데 여기 드레이프스가 한국 스타트업에 최소 1,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하고 있다. 자, 5천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하면 5분의 1 이상을 한국에 투자하겠다. 한국 시장을 그만큼 크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드레이프스 대표는 한국 크립토 생태계와 협업하고 싶고 특히 지급결제나 전자지갑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조사하겠다. 칠리지 체인 안에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과 협업할 예정이다. 그만큼 이 한국의 지급결제나 전자지갑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에서 전자지갑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칠리지가 그 선택을 한국과 하겠다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고 또 5분의 1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겠다. 자, 정말 칠리지가 한국을 크게 보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럼 어떤 스타트업? 물론 지급결제나 전자지갑도 있겠지만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까? 자, 드레이프스가 여기 힌트를 줬는데 향후에는 한국의 K-팝 아이돌 그룹과 함께 대체 불가능 토큰을 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블록체인, 지급결제나 전자지갑 여기에 엔터까지 포함이 된다. 뭐 엔터 같으면 아마 무비블록 같은 게 대표적 케이스겠죠. 이런 코인까지도 어떻게 보면 투자나 인수 계획을 밝힌 게 아닌가. 이것만으로 근데 한국을 첫 번째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조금 2%가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그게 뭘까요? 자, 이 드레이프스가 첫 번째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 드레이프스가 언급을 했는데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 제도 시행 등등 이 한국 금융당국의 움직임의 변화에 따라서 이 드레이프스가 한국에 온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상법은 이미 얘기를 했지만 아직 국회 통과도 안 했어요. 근데 올 2월달부터 강력하게 한국에서 밀어붙이는 게 뭡니까? 바로 토큰 증권입니다. 이 토큰 증권에 맞추어서 드레이프스가 한국을 첫 번째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한국의 이 맞춤 플랫폼 런칭, 제가 앞서 얘기했죠. 블록체인 엔터 뭔가 하나 더 부족하다. 그게 바로 이 플랫폼 쪽이 아닌가. 그래서 이 플랫폼을 한국과 이렇게 한 다음에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이런 큰 그림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자, 이 한국의 토큰 증거는 전 세계에서 거의 첫 번째입니다. 그죠? 국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로 되는데 K-팝, K-푸드처럼 KSTO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STO가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 시장이 1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경 752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칠리지가 들어온 다음에 이 칠리지를 필두로 암호화폐 기업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토큰 증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왜 토큰 증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토큰 증권이 성공에 따라서 이 칠리지과 같은 코인들이 얼마나 상승을 할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제 영상 주말에 좀 보시고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코인캠퍼스 홍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